지난 2019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방송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자숙에 들어간 1세대 외국인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최근 MBN 현장 르포 특종 세상을 통해 근황을 알렸습니다. 그 사건으로 자신을 사랑해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실망을 안기고 인생을 통틀어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한 로버트 할리는 전 세계의 0.1%밖에 없는 희귀암까지 걸려 생사를 넘나드는 큰 위기를 겪어야 했고 미국 비자를 거부당해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등 시련의 연속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로버트 할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958년생으로) 올해 나이 65세가 된 로버트 할리는 미국 유타주 출신으로 고등학교 시절이던 1970년대 후반 선교활동차 처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로버트 할리는 대구에서 하숙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할리에게 처음 한국말을 가르쳐 주셔서 그 영향으로 지금도 할리는 경상도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제 막 경제성장의 페달을 밟기 시작한 시기라 해외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조그마한 변두리 국가였을 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저 못 사는 나라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버트 할리 역시 어렸을 때 한국 사람들이 번데기를 먹고 시냇물에서 빨래를 하는 등 후진적인 모습으로 생활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화를 본 기억이 있어서 할리는 처음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번데기는 홍어, 순대, 산낙지 등과 함께 지금도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충격을 받는 대표적인 혐오식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 부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된 할리였지만 막상 한국에 발을 들여놓은 후에는 한국인의 정에 홀딱 반해 마치 한국이 고향처럼 느껴지는 편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단기 선교 활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할리는 대학교 2학년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연세대에서 공부를 하며 이제는 아예 한국에서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국제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국제법 전문 변호사가 된 로버트 할리는 다시 한국으로 건너와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듬해인 1987년 지금의 한국인 아내와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로버트 할리의 아내는 1970년대 말 할리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머물던 하숙집 옆집에 살던 아가씨였는데 할리가 변호사로 한국에 들어온 이후 다시 재회해 부부의 연을 맺은 특별한 인연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처음엔 선교차, 그 다음은 유학차, 그 다음은 변호사로 계속해서 한국을 찾으며 한국 사람들의 정에 반해 한국 사람들과 평생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로버트 할리는 1997년 아예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직 한국이 국제사회에서는 미미한 존재였고 아시아의 개도국 정도로 취급당하던 시절이다. 로버트 할리가 한국으로 귀화한다고 하자 미국의 가족과 친구들은 크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로버트 할리의 어떤 친구는 할리가 미국인의 자존심을 훼손했다며 절연을 선언하기도 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할리의 부모님 역시 귀한 아들이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고생하며 살 생각에 귀화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적 포기를 위해 대사관 인터뷰를 하던 당시 미국 영사도 로버트 할리의 귀화를 적극 만류했다고 합니다. 영사는 만약 국적을 포기할 경우 미국 비자를 안 줄 수도 있다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하죠. 그만큼 로버트 할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왜 굳이 패권국 미국의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으로 귀화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로버트 할리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살아왔고 이곳 생활의 모든 것에 익숙해져서인지 국적을 바꾸는 것은 자신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끝내 귀화했습니다. 미국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로버트 할리는 사서 고생을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1987년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할 당시에도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지금처럼 많이 보편화된 시기가 아니었고 지금처럼 외국인을 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던 시기도 아니라 결혼 과정은 물론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로버트 할리가 한국이 좋아서 직접 결정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 할리는 방송에 입문하기 전부터 부산 지역에서는 경상도 사투리로 말 잘하는 외국인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흔하지도 않았는데 게다가 한국말을 사투리로 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의도치 않게 지역에서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이죠. 이후 로버트 할리는 유쾌한 말솜씨와 경상도 사투리를 앞세워 1994년 당시 PSB 부산 방송 리포터로 지방에서 방송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로버트 할리의 등장은 방송가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빠른 입소문을 타고 점차 활동 영역을 넓힌 할리는 여러 예능과 광고 등에 출연하며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특히 2009년 광고 카피인 한뚝배기 아실레가 크게 히트하며 어린이에서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어필하는 방송인으로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그렇게 로버트 할리는 1세대 외국인 방송인으로 독보적인 입지를 굳히며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지난 25년의 방송생활 동안 이렇다 할 춤은 한 번 없이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공개하고 늘 유쾌한 모습으로 방송활동을 활발하게 해온 로버트 할리였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2019년 불미스러운 일로 세상을 발칵 떠들썩하게 만들었으니 팬들도 놀라고 가족들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로버트 할리는 모든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자숙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한국인이 되어 한국에서 40년 가까이 살아온 할리이지만 그런 일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할리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9일 방송된 현장 르포에서 할리는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는데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안 좋은 짓을 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모든 내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게 됐습니다. 라며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안타까운 심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자숙 기간 동안 할리에게는 큰 시련이 여러 차례 찾아왔습니다. 로버트 할리는 6남 3녀 중 장남으로 어머니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한국에서 생활을 한 탓에 미국에 있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그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투약 사건으로 로버트 할리의 미국 비자 신청은 거부당했고 로버트 할리는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시 할리는 자기가 미국으로 못 가는 대신 부랴부랴 큰아들을 미국으로 보냈고 그렇게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는데 그 영상통화 후 30분 만에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큰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난 후에야 어머니께서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할리의 어머니는 죽음을 앞둔 큰 고통 속에서 할리와 통화를 하며 그날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다는 얘기를 동생들로부터 전해 듣고 어머니의 사랑에 오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로버트 할리는 이 기간 중 암 판정을 받고 병마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2년 전 뇌신경 마비로 병원을 찾았다가 치료 도중 온몸이 2배로 붓는 부작용을 겪게 되었는데 다리의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면밀히 검사를 해보니 악성 종양이 신경에 붙어있는 상태로 나왔고 전세계 0.1%밖에 없는 희귀암인 악성 말초신경초 종양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후 할리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종아리 전체를 절개하는 대수술을 받고 몇 개월에 걸쳐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19일 방송에서 로버트 할리는 투병 당시 매일 병실에 들려 자신의 건강과 정신 상태를 체크하고 심적으로 큰 도움을 주며 고통의 시간을 함께 해준 인요한 박사를 찾아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인요한 박사는 투병 당시 로버트 할리가 생사를 넘나드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할리가 엄청 고생했어요. 난 너무 안타까웠죠. 부작용이 와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과연 살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그때 할리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의사들끼리 회의를 할 때는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라고 걱정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라며 의사로서 당시에 심각했던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다행히 로버트 할리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종아리를 절개했기 때문에 후유증으로 다리를 저는 등 아직 재활이 필요하지만 건강은 거의 회복된 상태라고 합니다. 로버트 할리는 병원에서 몇 개월 동안 꼼짝도 못하고 계속 지냈기 때문에 퇴원할 당시에 몸에 근육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고 다리는 이쑤시개처럼 가늘어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고 하죠. 그렇게 걸음마를 배우듯 일어서고 앉고 걷기를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익혀나가야 했던 로버트 할리였는데 그런 할리를 위해 전담 트레이너 역할을 자처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늘 옆에서 운동을 코치하고 재활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활이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큰 고통이 따르는 작업이라 매 순간이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싶을 나이에 아빠 옆에 꼭 붙어서 재활의 의지를 북돋아주고 아빠는 할 수 있어 라고 늘 응원해주는 아들 때문에 로버트 할리는 재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의 약해진 모습을 보고 있기 너무 안타까웠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활을 돕는 일이 당연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튼튼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근육이 없이 초라해진 모습을 하고 외로운 모습을 보이니까 되게 많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서 해줬던 것들을 생각하면 제가 아버지의 재활을 돕는 건 그저 자그마한 씨앗 정도에 불과해요. 저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고마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라며 든든한 아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활에 집중한 로버트 할리는 아직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온몸이 예전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많이 나아서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는 중입니다. 로버트 할리의 아내 역시 로버트 할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로버트 할리 사건 이후 덩달아 인생의 큰 시련을 경험한 아내 역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처음에는 수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거쳐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남편이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됐지? 라는 생각에 배신감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과 얘기하기도 싫고 그런 부분이 솔직히 있었죠. 남편도 당시에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스스로가 그 상황을 견디지를 못했고 계속 사람을 피했어요. 그런데 저까지 그렇게 남편을 내버려두면 남편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 한 달인가 두 달 뒤에 제가 그냥 같이 등산을 가자고 설득했어요. 라며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에 사로잡혀 세상을 등지고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던 남편에게 먼저 아내가 손을 내밀었고 그렇게 로버트 할리는 조금씩 용기를 내어 세상으로 다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할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던 시기 많은 동료들이 할리를 떠나고 연락을 끊었지만 매일 할리에게 전화해서 할리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챙긴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방송인 사유리입니다. 사유리는 새벽 1시쯤 할리의 기사를 처음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사유리는 할리가 혹시라도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 걱정이 되어 매일 수시로 전화를 해서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하는 등 할리를 챙겼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사유리는 이렇게 말을 하면 실례가 될 수도 있지만 할리 씨가 저한테는 아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떤 집에 꼭 말 안 들어서 걱정되는 그런 문제 많은 아들 같은 느낌이죠. 라며 걱정스러운 마음에 할리를 챙길 수밖에 없다고 웃었습니다. 사유리의 거침없는 말 속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로버트 할리는 사유리에 대한 남다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수십 년간 이룬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경험을 한 로버트 할리는 3년 동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거울을 채찍질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어려운 순간 옆에서 힘이 되어준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실망시키지 않고 예전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응원합니다.